안녕하세요. 김영수의 표현 기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그려봤던 태그 서재 공간을 투시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건축 기능사 실기시험처럼 치수만으로 일서점 투시도를 그려볼 텐데요. 일단 이거 평면이 30분의 1로 그려졌으니까 여기에서는 30분의 1 스케일로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선을 그려보고 그 다음에 눈높이를 1500으로 하고 천정고는 2400이었죠. 이때 맞은편 벽면을 30분의 1로 그릴 텐데요. 이렇게 작업을 하실 때 스케일로 직접 이렇게 치수를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투시도 그리실 때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먼저 내가 얼마만큼 이 실내 공간을 몇 메터 정도 떨어져서 볼 것인가를 먼저 정하는 겁니다. 저 안쪽을 기준으로 할 거니까 이렇게 평면을 놓고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만큼, 어디에서부터 어디만큼 나는 이 도면을 표현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문에 약간 이 정도부터 시작해서 이런 정도까지 표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기준면이 저 안쪽 면이 되려고 하니까, 그렇다면 저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스케일을 놓고요. 대략 7.8m 정도, 그러면은 이 전체 시역 범위가 60도 정도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기 안쪽에서부터 7.8m 정도 되면 위치에 서서 이 실내 공간을 보겠다는 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중심 시선과 수평선을 그렸어요. 여기는 센트럴 포인트였죠. 여기서부터 7.8m를 체크를 해주시면 여기의 위치가 곧 DP가 되는 겁니다. DP는 좌우에 다 구할 수 있고요. 여기서도 7.8m, 그 다음에 저 위쪽으로도 구할 수 있죠. 7.8m의 위치를 이렇게 정해주시면 어느 쪽 DP를 구하든 물론 하나만 구해서도 다 작업을 할 수가 있지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인면을 그려볼까요? 저 뒤쪽은 30분의 1 스케일을 활용하기로 했죠. 그러면은 스케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측정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도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셔도 좋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벽지를 이용해서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왼쪽에서부터 여기는 이제 뭐죠? 벽체를 먼저 그려볼까요? 벽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가구 위치는 이런 정도가 되죠. 이건 책장이고요.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셔도 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스케일을 가지고 이렇게 측정을 하시다 보면 눈금을 잘못 체크하는 오류를 범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평면을 바로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다가 보면 실수를 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자, 외벽은 이만큼이고요. 여기서는 이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바닥하고 천정을 표시해야 하죠. 인면을 체크하겠습니다. 눈높이는 1500으로 하기로 했고 천정고는 2400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물론 여기에서 이렇게 측정을 해도 됩니다. 여기는 인면 높이. 자, 여기에서 또 한 가지, 그림 사이즈가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은 바깥쪽에서 크기를 그린 상태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즉, 바꾸어 말하면은 내가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대로요. 여기에서부터 이 정도까지를 나타내고 싶은데 크기를 좌우 폭을 얼마 정도 크기로 그리고 싶다 하면은 그 크기를 먼저 설정을 해 놓고 작업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쪽 우측 벽은 안쪽에서부터 나는 이 정도까지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정도를 자기가 원하는 크기를 정한 다음에, 자, 이 정도를 해볼까요? 조금 전에 표시했던 거 여기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이 정도를 그리시고요. 여기에서부터 DP를 향하는 선을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바닥에서 만났던 부위가 이 부분이 인면이 되는 건데요. 인면이 되는 건데,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부위가 이 부위라면 그 부위가 곧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여기서 인면을 어떤 형태로 이렇게 체크를 하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만약에 코너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이제 여기가 되는 건데요. 나 이만큼 정도 할 거니까 이렇게 표기를 해 나가시면, 그럼 여기가 저기 맨 안쪽 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책상 위에 책장, 테이블,
그다음에 이건 창틀이죠. 창틀이고요. 바깥쪽 창틀이고요. 여기가 맨 안쪽 벽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테이블 위치가 되는 거고, 여기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 우측면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테이블 높이는 대략 750으로 하고요. 책장은 대략 한 2100 정도로 해볼까요? 그 다음에 창문은 바닥에서부터 1000 정도 올라와서 한 1200 정도면 2200까지 올라오게 되겠네요. 여기는 이렇게 이런 창문 구조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테이블 이렇게 있고 테이블 안쪽에 책장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처음 투시도를 그리시는 분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 가구들의 위치를 바닥에 그려놓고 위로 올리는데요. 그래도 몇 번 그려보시면 각각의 높이에서 잡아도 되는데요. 자, 비교하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테이블 안쪽은 방어 구석 쪽입니다. 방어 구석은 이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은 여기에 있습니다. 창문은 여기에서부터 이만큼 있죠. 창틀 위치고요. 그 다음에 책상은 이 정도. 그 다음에 저 맞은편 방의 끝부분, 맞은편 벽면은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겁니다. 요거는 좀 강한 선으로 그려도 되겠죠. 자, 그러면 창문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창문이에요. 밖으로 나온 선 여기죠. 위에 수직선 그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문 여기에서 보면은 바닥에서부터 1000 올라와서 2200까지예요. 그럼 이 선 중에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직접 이렇게 그리셔도 여기가 창문 위치가 되는 겁니다. 창문 위치는 그려졌어요. 나중에 이게 어떤 커튼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로만, 틀 정도로만 그려놓고 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은 여기에서부터 높이가 750 위치였죠. 그래주면 여기는 테이블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테이블 바닥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고요. 맞은편 편에 있는 책장은 이렇게 있는 거죠. 750 높이의 테이블 선입니다. 자, 그러면 책장도 있으니까 책장도 그려볼까요? 여러분은 이렇게 투시도를 이렇게 많이 그리시다 보면 뒤에 있는 것들, 가려지는 것들은 굳이 그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앞쪽에서부터 이렇게 그려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테이블을 완성을 하기 전에 바닥에 있는 의자를 먼저 그리는 게 좋겠죠? 이렇게 됐었습니다. 의자 위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이쪽 코너 벽에서부터 이 깊이가 있지요? 여기에서 의자의 깊이를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죠. 이거를 가장 안쪽인 여기에서 기준점을 맞춰 놓고 테이블은 여기까지니까 의자는 여기에서부터 이만큼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 바닥부터 그릴 필요는 없는데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서 의자의 위치는 이겁니다. 자, 의자의 뒤에서 보이는 건 등받이 부분이니까 앉는 부분 높이를 얼마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팔걸이 위치 이렇게만 잡으면 되겠죠. 네, 의자의 높이를 대략 한 400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팔걸이는 거기서부터 한 200 정도 올라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등받이 높이는 의자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자, 여기 뒤쪽에서 수직선을 이렇게 올려준 상태에서 해보겠습니다. 머리 받침 부분은 이런 정도로 해주고요. 여기는 팔걸이 부분, 여기서 수평으로 이렇게 들어와 준다면 팔걸이 들어오고요. 바퀴 달린 의자를 그리실 거면 의자의 중심점에서 위치를 찾아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안정적이려면 이 바닥에서부터 외접하는 원을 그려주면 되겠네요. 외접하는 원을 전에 배웠던 것처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퀴는 5개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각형을 그리면 되겠죠. 정사각형을 외접하는 원에서 오각형 그리는 방법을 기본 편에서 다뤘었죠.
자, 그러면 의자가 그려졌으니까 테이블을 그려보겠습니다. 테이블 높이는 여기였어요. 선들이 많아지면 복잡하니까 테이블 윗면은 장애물이 없으니까 이렇게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은 대략 900에 1800 사이즈인데요. 양쪽에 폭이 한 450 정도 되는 서랍장 2개 위에 판이 있는 걸로 그려보겠습니다. 아래쪽은 그림자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가장 안쪽 벽의 바닥이죠. 책상 안쪽에 있는 책장의 높이는 대략 한 2100 정도로 하겠습니다. 테이블 위에 모니터도 한 2개 정도 주겠습니다. 책장의 내용물은 나중에 그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창문의 위치는 대략 잡아놨었는데요. 자, 그러면 버티컬 블라인드로 한번 해볼까요? 표현하고 싶은 만큼만 이렇게 해주고요. 몰딩이 있으면 앞쪽에서 형상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창틀이 약간 돌출된 거면 아래쪽으로 그림자를 넣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